자, 우리 그 교재 잠깐만 앞으로 좀 넘어갑시다. 거기 넘어가면 다시 몇 쪽이 있냐면 국어의 특질 중에서 비음화 유음화 부분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지금. 어디에서? 동화 부분에서. 근데 여기서 이름절, 이음절이라고 했는데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합성어 개념을 얘기한다 보니까 이름절, 이음절 됐는데, 원래는 이 음절에서는 반드시 뭐가 되고, 유음화가 벌어져요. 니은, 리을이 만났을 때는. 그런데 3음절에서는 뭐도 일어나고, 비음화도 일어나고, 유음화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유음화와 비음화를 나누는 거는, 비음화가 될 때는 뭐가 된다? 두 개가 마치 합성어처럼 보인다는 거죠. 구만리는 구만에 사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 구만리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인데, 동원영은 뭐예요? 동원되는 명령이란 뜻이고, 횡단로는 걸어다니는 도로란 뜻이잖아. 이런 식으로 합성처럼 보이는 것들은 뭐가 된다? 비음화가 보통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 이음절과 이음절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정합니다, 다시. 됐죠? 자, 넘어가셔서 기출 족보로 가겠습니다. 자, 언어의 이해입니다. 다음 설명을 포괄할 수 있는 언어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 그랬죠. 자, 멍멍은 의성어로 의미와 음성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개 짖는 소리는 멍멍, 일본인들은 왕왕으로 인식한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뭡니까, 이거는? 자의성이라고는 알 수 있겠죠, 분명히. 자의성이 가장 약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음성, 상징어는 자의성이 가장 약하다고 했습니다. 왜? 자세히 들으면 일본 개나 한국 개나 다 어떻게 짖어요? 랄랄 이런 비슷한 랑방왕 막 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개가 아니라서. 4, 5점. 이란 말은 개인이 만든 말로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에 무엇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쓰여져 있다. 언어와 음성의 의미 사이의 밑줄. 필연적 관계가 없고 이거 보면 정확히 뭐다? 자의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체계성은 뭡니까? 언어의 체계성은 구조적 특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개인성은 그냥 개인이 하는 개인적 속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2번 살짝 별표 쳐볼까요? 언어의 형식과 내용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도상성이라고 한다. 다음 중 밑줄. 순서적 도상성이 어긋나는 것은? 다 풀어왔죠? 아, 못 푼 사람도 있어? 왜? 아, 어제 받았어? 그래도 가야지 뭐. 어제 받았는데 어제 그럼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 어제 나온 사람들 나왔고요. 응. 어제 안 나온 사람 누구야? 왜? 아, 연휴여서? 요새 나왔잖아. 노량진에 앉아서. 시험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노량진에서 죽치고 있는 공지생의 모습. 밥 먹으면서 참 불쌍하지만 뱃속으로는 잘 들어가더라고. 그건 그거고 내 뱃속은 내 뱃속이니까. 자, 어쨌든 가봅시다. 자, 그러면 그럼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해야 되잖아. 안 푼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순서적 도상성이 어긋나는 건 어녹다는 뭡니까? 얼다 플러스 녹다죠. 순서가 녹아서 얼어야 돼요? 얼었다 녹아야 돼요? 얼었다 녹아야 되는 거죠. 녹았다 오는 게 아닙니다. 순서상으로는. 그러니까 순서 맞죠, 이거는? 두 번째는 문답. 답을 하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답해야 돼요? 물어보고 답하니까 문답 순서의 도상성 맞습니다. 세 번째, 건너뛰다. 건너서 뛰어야 돼요? 뛰어서 건너야 돼요? 뛴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퇴원하고 입원해야 돼요? 입원하고 퇴원해야 돼요? 입원하고 퇴원해야 되는 거죠. 그 순서가 맞고요. 오른 다음에 내려와야 돼요? 내린 다음에 올라가야 돼요? 산이란 것도 오른 다음에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성질은 그랬습니다. 자, 소리와 의미 사이에 어떤 밑줄 칠까요? 필연적 관계가 없다까지 딱 보는 순간 뭘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자의성. 근데 혹시 뒤에 뭐 뒤집었을까봐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코를 코라고 하고 가슴을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인 결합이다. 우연적 결합 밑줄 치시고요.
코를 가슴이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고 가슴을 코나 엉덩이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다. 됐습니다. 자의성이고요. 네 번째, 다음 글이 설명하는 언어의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 미주시고요. 말소리와 그것을 싣고 있는 뜻의 관계는 자의적 혹은 임의적이다. 그러면 이것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의성이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뒤집혔냐 안 뒤집혔냐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밤하늘에 떠서 세상을 비춰주는 물체를 반드시 달이라고 불러야 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달 동그라미 칠까요? 달. 달은 자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은 자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하나뿐인데? 달은 자의성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써줬잖아요. 자의성이래요. 그쵸? 그러면 달은 고유명사일까요? 아닐까요? 보통명사일까요? 고유명사일까요? 해와 달은 보통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아닙니다. 마치 그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만약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언어에서나 달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문이라고 하고 스페인 언어에서는 루나, 헝가리 언어에서는 홀트, 일본어에서는 스키, 이놈의 스키라고 한다. 그것은 마치 붉은 교통신호등이 정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다. 붉은색이 정지를 뜻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푸른색을 정지, 붉은색을 진행 표시로 정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약속으로 통용되기만 하면 된다. 교통신호는 색깔로 진행이나 정지를 표시하지만 언어는 말소리로 어떤 뜻을 전하는 것이다. 말소리는 그릇과 같은 것이요 뜻은 거기에 담은 내용이다. 그래서 언어는 자의적 음성 기호의 체계라고 한다. 청각장애인들의 수화는 손짓으로 뜻을 전하며 밤중에 항해하는 배들은 불빛으로 의사소통한다. 그러나 언어는 말소리로 뜻을 전달하면 말소리와 뜻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 아니고 자의적. 읽어보니까 자의성을 찾으란 얘기겠죠. 정답은 1번. 호랑이와 범이라는 동의어가 존재한다. 자의성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호랑이와 범이라는 동의어가 존재하는 것도 자의성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동음이어입니다. 동음이어. 여러분 동음이어와 다이어도 자의성이 있습니다. 근데 음성상징어가 가장 약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까닭을 뜻하는 중세가 전차가 후대에 와서는 사라졌다. 이건 역사성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한국 사람들은 수탉의 울음소리를 꼭끼워, 외국 사람들은요 꼬꾸로 꼬꾸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게 음성상징어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부추를 어떤 방언에서는 소리라고 한다. 전라도 방언이죠. 전라도는 소리라고 하죠. 경상도는 정구지. 제주도는 새오리. 다르겠습니다. 소리 충청도가 아니고 전라도가 맞을 텐데 전라도는 뭐라고 해? 저 사람은 자기 동네를 버린 표준어를 사용해서 우월성을 갖고 싶은 사람이다. 서울 사람으로서 우월성을 갖고, 그쵸? 표준어의 기능 4가지, 통도구중 중에서 우월성. 저 사람은 서울시청에서 시민증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쵸? 갑시다. 5번째,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기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소, 의문 등으로 밑줄 쪼개어 나눌 수 있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됩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있는 걸 다 뭐 한 겁니까? 나눈 거죠, 인위적으로. 특히 한정된 의문을 결합하여 수많은 형태에서 단어를 만들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여기 잘못 보면 이거를 뭘로 볼 수도 있어요? 창조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지 않고 요거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분절성이라고 하는 몇 번? 3번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좀 많이도 나왔죠, 사실은. 그러니까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6번째. 언어의 특성 차원에서 다음 글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겁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너무라는 단어를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라는 의미로 풀이해 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크다, 너무 늦다, 너무 먹다, 너무 가깝다처럼 너무를 부정적인 의미로 쓰도록 제안해 왔다. 그런데 2015년 상반기에 이 뜻풀이를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라고 수정하게 되었다. 그래 따라서 이제 그동안 안 쓰던 부정적 의미는 물론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반갑다 등처럼 긍정적 의미도 쓸 수 있게 되었다. 뭡니까 이거는? 너무를 뭐 한 겁니까? 이렇게만 쓴 거를 이렇게도 쓰자라고 뭐 한 거죠? 약속을 한 거죠. 뭐를 통해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통해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통해서 이제 모두 다 써야 됩니다. 괜찮아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표준국어 대사전은 누가 쓰는 겁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사회성이 되는 거죠. 1번 언어의 창조적 측면에서 보면 드디어 너무라는 말이 생겨난 거야. 이건 창조성이고 2번은요 체계성이고 3번은요 분절성, 4번은 역사성, 5번이 정답입니다. 7번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은 그랬습니다. 빵은 맛있다 라는 문장을 배운 어린아이는 밥은 맛있다, 과자는 맛있다처럼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말과 결합하여 밑줄 칠까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맛있다 하나 가지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창조성. 다른 말로는요. 개방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8번 다음 중 언어의 추상성을 설명하기 적절한 문장 그랬습니다. 추상성이요. 추상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 대상이 공통된 속성을 뽑아내는 총칭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총칭어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과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일이란 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과일이 없어요. 총칭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과, 감, 바나나 등을 뭐라고 부른다? 과일. 이것들의 공통된 특성은 과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리다는 어리석다는 의미에서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바뀐 거는요. 역사성에 해당하는 거고요. 인간의 언어는 사랑, 평화 등의 추상적 관념까지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 창조성이 되는 겁니다. 배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이어는요. 다이어와 동음이어도 자의성에 해당하는 거였죠. 9번 밑줄친 표현에서 주로 나타나는 언어적 기능입니다.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김유정이 동백꽃입니다. 나흘 전 감자 조금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남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너 혼자 일하니? 추파 던진 거죠.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서로 만나본 본척만 척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은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이건 뭡니까 결국은. 친교조 친해보려고 지금 추파를 던지는 거죠. 추태는 아니고 추파요. 자, 미학적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들? 정서적인 쾌감을 드러내는 거죠. 보통 문학에서 시나 소설 또는 음악과 같은 것 또는 미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령적 기능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로 요약하면 실제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거죠. 행동 유발입니다. 표현적 기능은요.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언어로 표현하는 걸 표현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여러분 이 기출문제도 그렇고 이제 변형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는 거죠?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풀면서 이거의 뜻, 이게 어떤 건지를 아냐 모르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어와야 빨리 나가면서 내가 모르면 이건 아직 덜 됐구나 하고 다시 한번 뭘 보면서 기본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10번째, 다음 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언어의 기능.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철수구나. 학교 갔다 오니? 정보의 기능이 뭡니까? 정보. 그래도 논리적이고 지적인 내용을 언어로 표출하는 기능이 정보적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표출적 기능은 뭐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명령적 기능은요. 지령적 기능과 같은 겁니다. 행동 유발을 하는 것. 친교적 기능은요. 친하려고 그냥 하는 말이죠. 그럼 이거는 무슨 기능이다? 친교적 기능.
근데 여기다가 친교적 기능 사교성이 없는 놈들은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왜? 알아서 뭐 하게? 이러는 거죠. 술 먹으러 간다 이 자식아 어쩔 건데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어른도 계셨어요. 진짜 동네 보면 아저씨 안녕하세요 못해. 뭐 근데 또 인사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인사하면 이 좀만한 게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다음날 인사하면 아저씨 안녕하세요 못해. 꼭 이런 어른들이 계셨어요. 굉장히 난감했죠. 그런 분들 보시면 인사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심보가 못 되신 분들이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장난을 치는지 심보가 못 되는지는 알잖아요. 장난치시는 분들은 우리 알잖아요. 그건 아니고 심보가 못 됐어요. 저희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우리 나랑 동창인데 여잔데 별명이 시간이었어요. 별명이 시간. 시간만 되면 이상한 짓을 해. 시간만 되면. 그게 동네 보면 왜 지금은 많이 없지만 골목길들이 있었잖아요. 골목길 첫길이란 말이야. 첫길인데 그 창문이 바로 이 길가에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집인지 시골 가면 창문들이 바로 길에 바로 붙어 있는 데들 많잖아요. 왜? 특정한 시간만 되면 애가 조용히 문을 열고 이 턱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바라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겼어.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어.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랑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친구들 한 3, 4, 5 다니잖아요. 우리 집에 가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친구들은 모르니까 가다 보면 얼굴이 이쁘장하니까 쟤 누구냐고. 근데 사실은 나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너무 별명으로 많이 불리는 애들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름이 뭔가 있었겠는데 생각 안 나고 시간은 걔 이렇게 하는데 소개시켜달라고 시켜줬습니다. 저는 뒷일은 네가 책임져라고 소개시켜줬어요. 전화번호는 그 집 전화번호는 아니까.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반장이었거든. 통장도 했나?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집에 핸드폰이 없는 시대니까 그 집 전화번호를 줘야 돼. 이름이랑 같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만났다 그러더라고. 몇 번 만났다고 와가지고 내 멱살을 잡으면서 너 죽을래 그러더라고.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왜냐면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그 엄마도 시간 별명이 이게 어릴 때니까 그렇게 불렀는데 그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날씨에 그러는 게 엄마는 동네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비 오는 날 일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근데 충격을 받아버린 거지 둘 다. 충격을 받으니까 엄마는 비만 오면은 큰 도로에 가서 교통정리를 하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면은 뭐 웃길 수도 있는데 막 혼자 가서 저로 가 막 이렇게 해. 그 충격에서 비만 오면은 이제 아버지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근데 딸은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웃어. 근데 다른 때 또 멀쩡해요. 학교도 다니고 그러니까 멀쩡해. 특정하게 되면 좀 여기 오락가락 하나 봐. 아니 딸은 비 오고 안 오고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그런 거고 엄마는 그 엄마까지는 잘 모르지. 근데 어른들도 보면 뭐 안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시간을 내가 관찰할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내 기억으로는 다른 때도 아주 1년 내내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엄마도. 근데 딸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친구가 멱살 잡으면서 너 죽을래 그러길래 난 할 말 다 해서 해줬다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시간이었는데 잘 사나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나니까 자 갑시다. 11번입니다. 그러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말의 기능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그래서 뜻이 같아도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는 것이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멋있는 말을 필요한 것이다. 미주치카요. 말도 화장을 시켜놓으면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미주치카요. 그럼 말을 뭐하는가 미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쁘게 꾸미란 얘기죠. 이런 걸 무슨 기능? 미학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작품들은 그냥 있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든 아니면 뭐를 통해서 예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이 미학적 기능을 많이 쓰면은 듣기는 좋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닭살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꽃보다 훨씬 예뻐 막 이런 거 있잖아. 본인은 좋은 거지. 안 좋아? 꽃보다 훨씬 예뻐. 장난해? 내가 거울 맨날 보는데 팩트를 얘기하자고 이렇게. 그래 넌 통나무야. 그래 그게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훨씬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볼 때는 서울 남자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간지러워 미치겠다는 얘기예요. 말투도 그렇지만 전라도에서 어떻게 남자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보통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 아따 막 이렇게. 그치? 그 끝이잖아. 근데 봐봐 얘네 웃잖아 지금. 아따 예쁘네. 그거 맞잖아. 근데 서울 남자들이 아따 예쁘다? 이러면 어떻게 돼? 뭐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또 아니에요? 너 정말 야 아따 예쁘다 이러면 너 진짜 예뻐 이렇게 하잖아. 진짜 너무 예뻐 뭐 이렇게. 근데 아따 너무 예쁘다잉 이렇게 얘기해. 그치? 그런 식이니까 그렇게 좀 간지럽게 보이는 거잖아. 사실은 말투도 그렇잖아. 말투도 정말 막 이런 거. 여기 와서 어머 처음 써. 동네 가서 친구들한테 어머 한번 해봐요. 욕해.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그런 것들 요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미학적 기능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서울 시민이라며. 아, 네. 이제 미학적 기능도 좀 써야지. 엄마 이런 거 쓰지 말고 어머 이렇게. 그 뭐라고 남자들은 뭐야 막 이거 웬일이니 막 이런 것들. 전라도 가서 어떻게 아따 확 이런 거 아야 막 이렇게. 됐죠? 12화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겁니다. 자, 유명한 언어의 학자이자 동시에 인류학자였던 사피어는 인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객관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단순히 표현의 수단만은 아니다. 실세계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관습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는 언어가 분절시켜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는 몇 초칠까요? 우리가 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밑줄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인식한다는 뜻이니까 언어 우위론이죠. 즉 언어와 사고 중에 무엇이 우선이다? 언어가 우선이라는 언어 우위론입니다. 거리가 먼 겁니다.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 양식을 결정하고 주주한다. 맞죠?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예쁜 말을 쓰면은 행동도 예쁘게 한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예쁜 말 쓰기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나쁜 말 쓰지 마라 이런 것들. 근데 알아서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2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는 객관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가 반영되는 주관적 세계이니까 맞고요. 3번 미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각기 다른 사고방식을 중시하는 문화 동아리 치시고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진다. 이거는 무엇이? 언어와 문화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언어의 문화. 그래서 지방 언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 문화가 뭡니까? 좀 거칩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으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뭡니까? 거칠게 보이는 거죠. 말투도 거칠고.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거칠어 보이냐 속은 따뜻해. 서울 사람들은 쟤는 뺀질뺀질해 이런 말 하잖아요. 언어가 부드럽다 보니까 또는 문화가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건가? 좀 체면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언어도 부드러워진 거죠. 근데 속은 아주 그냥 이건 문화와 언어의 관계고요. 네 번째,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인 무지개 색이 7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색깔을 분류하는 말이 몇 가지? 말이 7가지이기 때문에 생각도 몇 가지밖에 안 한다? 7가지로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지개와 관련된 언어가 12개였으면 우리는 무지개 색은 몇 가지가 됐을까요? 12가지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고 환타색, 주황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빨강과 주황색 사이에는 환타색이 있잖아요. 애매하게. 환타색이 빨강도 주황도 아닌 뭔지 알겠죠? 환타를 몰라서? 이것도 아는데. 그게 보면 빨간색도 주황색보다 좀 진하고 빨간색보다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색도 있잖아요. 전라도는 그냥 노란색 미란다? 그래서 잘 구분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런 거지? 나 이거 안 해.
자, 갑시다. 그 현장에서 이게 웃음소리가 들리는지 모르지 들리는 이유가 있어. 옆에서 사투리 쓰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욕을 안 한다고 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듣기에는 욕으로 들리는 거지. 아 진짜? 이거를요? 억양 때문에 이게 뭐 승질 났나? 근데 내가 오늘 똑같잖아. 굉장히 억양 다릅니다. 사실 안 쓴다는데. 그것도 이제 억양이 좀 다르지 지금. 누군데? 어떻게 먹는데? 그게 사투리예요. 그게 지금 사용하는 게 딱 누가 들어도 사투리 억양이 나오죠 지금. 사투리 억양 들려 안 들려? 들려 안 들려? 들려 안 들려? 지금도 사투리 억양. 어디가? 이게 다 사투리야. 그러니까 서울 말투부터 뭐가? 왜? 어디? 이렇게 니 이렇게 되니까 어디가? 이렇게 억양이 높낮이가 생기죠.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사투리를 안 쓰는 것 같이 보여도 급하면 나오고 그냥 억양에서 바로 나옵니다. 자, 13번째 문제 갑시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로 볼 수 없는 것. 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얘기해 봅시다.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서 말하는 건 음성 언어죠. 그런데 읽기 쓰기로 하는 건 무슨 언어입니까? 문자 언어가 되는 거죠. 또 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문자 언어일까요? 음성 언어일까요? 음성 언어입니다. 문자는 쓰고 기다리지만 음성 언어에서 뭐 사랑해, 좋아해. 반면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능을 갖고 기록과 수정이 가능한 건 뭘까요? 문자 언어가 되겠죠. 왜? 계속되니까. 반면에 음성 언어는 일회성이죠. 저장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녹음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음성 언어라는 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금방 사라지는 일회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성 언어라면 감정 표현이 어려운 거는 문자 언어입니다. 그랬을 때 차이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대면의 특성은 대면하는 건 누굽니까? 음성 언어. 문자 언어는 대면할 필요가 없죠. 사실상. 우리가 이광수를 본 적이 없지만 이광수의 작품을 보면서 이거는 뭐라는 거 다 알잖아요. 두 번째, 공간의 특성은 음성 언어는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에 문자 언어는요. 미국 사람이 쓴 소설 우리 읽잖아요. 해리포터 영국에서 썼지만 읽잖아요. 습득의 특성, 습득이 쉬운 건 뭡니까? 음성 언어입니다. 태어나면서 그냥 듣고 하다 보니까 나도 쓰는 거고. 그래서 습득이 쉽다라는 거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 굉장히 어린아이인데 사투리 구수합니다. 그쵸? 춤도 구수해집니다. 행동도. 반면에 도시에서 자라면 뭐 좀 깍쟁이처럼 말하잖아요. 싫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시골에서 많이 자라고 정말 오리지널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 어따? 뭐 이러죠. 그렇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창조적 특성은 아니고요. 기억과 교정의 특성. 기억과 교정을 제대로 다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문자 언어의 특성입니다. 문자 언어는 나중에 잘못되면 글자를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음성 언어는 하고 나면 수정하기 어렵죠. 왜냐면 끝났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라고 사과는 할 수 있지만 고칠 수는 없는 거죠. 자, 국어의 특들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는 것 그랬네요. 하늘, 바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죠. 하늘과 바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고유어입니다.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는 뭐가 되는 거죠? 한자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고요. 2번, 학교, 공장, 도로,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한자어로 적을 수 있는 한자어다. 맞습니다. 이 정도는 알죠? 고무, 담배, 빵, 냄비와 같은 단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되어버린 귀화어이다. 그래서 지금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모가지, 대가리와 같은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점잖지 못하게 낮추어 부르는 단어들은 비어이다. 맞죠? 분명히. 대가리는 누구에게 쓰는 거죠? 사실은? 동물. 대가리. 닭 대가리. 개 대가리. 주둥아리는요? 부리. 새는 부리. 근데 제가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딸한테 혼난 적이 있거든요. 새 대가리가 아빠 그렇게 나쁜 말씀 안 돼요. 잠깐 앉아볼래? 대가리는 원래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고 걔한테 그게 쓰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새한테는 앞으로 대가리라고 써도 좋은 말이요? 좋은 말이야. 괜찮은 말이야. 좋은 말은 모르겠지만 그 맞는 말이야. 그렇구나. 이 왕따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이걸 가르쳐주면 친구들은 뭐야 막 이럴 거 아니야 또. 그렇잖아.
그렇죠. 1번입니다. 15번 다음 밑줄친 단어가 한자어가 아닌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필 한자어 맞죠? 오늘 올 것이 뭐람? 하여간 내가 그럴 줄 알아서 한자어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연습 안 하고 계속 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무조건 틀린다는 얘기예요.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마가 뭡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이라는 부정적 추측을 하는 건 순우리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도 왠지 이거 한자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느낌상으로. 그래서 안 되는. 물론은 욕하는 거 아니죠. 욕할 때 물론 해요. 한자로 론이라는 한자 있어요. 소론. 토론. 그 다음에 뭐 논쟁하다의 논. 나 론이란 단어가 왜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느낌상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돼요. 16번 외국에서 차용된 언어가 아니고 빵은 어디에서 차용된 겁니까? 포르투갈. 구두는요, 굿즈라는 일본 말에서 차용된 거죠. 붓은요, 한자에서 온 말이고 부필, 먹벼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무는 프랑스에서 온 겁니다. 미르는 용이 우리나라 순수거죠. 용이 한자어고요. 미르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미르 뭐 디자인하면 용 디자인이에요. 용 디자인하면 좀 이상하고. 근데 미르라는 단어 참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말 중에 굉장히 예쁜 말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애 이름들도 전부 순우리말로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 우리 딸이 태어나면은 이름은 세미. 아들은 불휘.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불이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할 때. 그래서 샘이 연음을 시켜서 샘이. 뿌리가 순구어는 불휘입니다. 불휘. 뿌리는 이상이니까 불휘. 용비어천가에서 따올라고 다 했는데 모든 어른들이 반대하셔가지고. 근데 이것도 부르다 보면 괜찮아요 또. 어? 불이? 근데 발음을 하면 불휘가 불이라고 발음도 되겠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 갑시다. 17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고유어인 것을 그녀는 운전시험에 또 떨어져 창피했다. 한자입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포르투갈어가 뭐해서 일본어로 건너와서 한국어까지 된 겁니다. 우리는 권련이라는 게 있었죠 원래. 다음에 그때 권련 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가 다바코가 담배가 된 겁니다. 됐죠? 3번 나는 바지 기장. 이 기장이 왠지 일본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순우리말입니다. 기장 줄여라면 왠지 기장 하면서 일본 느낌이 완전히 일본어 투죠. 순우리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냄비는 나베에서 온 거고요. 그는 모자를 벗어 가방 네덜란드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고요. 18번. 보기를 바탕으로 유의 관계에 있는 고요와 한자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전거를 고치다는 수리하다, 옷을 고치다는 수선하다. 둘 다 고치다인데 한자어가 뭐가 된 겁니까? 수리와 수선이 된 거죠. 어느 게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킨 겁니까? 한자어를 더 세분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이 한자가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동음이어 다이어가 많다 보니까 해석이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한자어는 딱 넣으면은 이게 뭐 그림 문자가 딱 떨어지잖아. 그래서 뭐가 많습니까? 한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우리나라 말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법전에 보면. 우리 친구 법대 갔다가 두 달 만에 휴학한 놈 중에 하나가 가보니까 조사 빼고는 한자밖에 없더라. 못하겠다 하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졸업 안 했어. 그냥 놀았어. 계속. 자기는 아니다. 글자를 못 읽겠다고. 그걸 몰라서 간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 그래서 그냥 가더라고요. 자, 넘어져서 깨진 무릎에 혈액이 흐르네. 동맥경화는 피순환 장애를 유발한다. 철수야, 자기 전에 꼭 이빨을 닦아라. 할아버님, 아직도 치아가 튼튼하시네요. 1번 볼까요? 바르게 설명한 겁니다. 고요에 비해 한자어가 의미 범위가 더 넓다. 아니죠. 가를 보면 뭐가? 고요어의 범위가 더 넓은 거죠. 구체화된 게 한자어입니다. 구체의 반대가 넓은 거잖아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더 넓은 추상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한자 보세요. 아이고 배가 저기 배바라 하면은 우리는 배니까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한자로 배 선박 주자라면 통통 배를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배수의 배자를 쓰면 두 배가 됐다는 거를 보라는 얘기고 먹는 배자가 써져 있으면 뭐를 본다? 과일을 보라는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세분된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고유어가 적합하다. 이것도 가를 봐야 되는데 세분화된 표현에는 고유어가 아니라 뭐를 봐야 됩니까? 한자어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3번, 한자어는 전문 분야에 고유어는 일상생활에 어울린다. 뭐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 고유어는 한자어에 비해 높임말의 역할을 한다. 높임말과 관련된 거는 다인데 고유어가 아니라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서 뭐가 높임말 역할을 한다. 왜요? 이빨은 우리나라 말고 치아는 한자니까. 맞잖아요. 치과도 뭡니까? 합성어지만은 시옷을 적지 못하는 게 뭔데? 한자 합성어에서는 6가지를 빼고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치아. 보통은 우리나라 말은 구체적인 한자에 비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좀 직설적인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똥이라는 말은 순국어죠. 변은 한자. 똥 싸러 간다 하잖아요. 더러운데 변 하면 빨리 갔다 와. 이 정도잖아요. 술 먹는데 똥 냄새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먹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와닿습니다. 맞잖아요. 19번. 다음 제시문에 밑줄친 단어 중에서 한자어와 고유어를 바르게 구분한 거 그랬습니다. 우리 답지 보지 말고 읽어가면서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분해 봅시다. 바쁜 일상 중에 모처럼 한가한 저녁이다. 오랜만에 한강 둔치가 뭡니까? 고유어입니다. 원래는 일제 용어로 쓰여서 이게 순화 대상이 됐던 거죠.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어릴 때는 고수부지라고 들었을 거예요. 한강 고수부지라고. 그게 둔치, 일본식 외래어를 뭘로 한 겁니까? 일본식 표현을 순고유어로 바꾼 겁니다. 둔치. 이건 고유어고요. 애에서 휘 엄청 밝은 달. 이건 고유어고요. 밝은 달을 구경하는 호사를 누려본다. 소다만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고유어. 자, 대화. 은근한 한자어입니다. 은근한 한자어예요. 광채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유독 한자어입니다. 달을 좋아했다. 우리는 매우 달을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처럼 외롭고 적적하다 한자어입니다. 그지없는 순간에 다른 내기 큰 위로가 된다. 어머니는 늠름 한자어고요. 하고 훤칠한 고유어죠. 장부가 어울리지 않게 달을 좋아하느냐며 노응을 하신 적이 있다. 하지만 어머니가 모르는 것이 있다. 어린 시절 퇴근이 늦은 어머니를 대신해 내 곁을 지킨 것은 저 달임을 말이다. 어머니를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서 한자어만 제시한 것 그랬습니다. 한자어만 나온 거요. 처음에 내가 손을 내줘 쫓았을 때 날아갔다라면 진실로 날개 젖은 화는 없었을 것이다. 날개가 젖었을 때 깨닫고 날아갔다라면 또 어찌 술독에 빠져 죽는 화가 있겠는가. 처음에는 날아가지 않았고 중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빠져 죽고 말았으니 슬프다. 결국 이게 뭡니까? 한자어로만 된 거죠. 결은 무슨 결? 맺을 결에다가 국은 판국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안 보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안 하자니 나오기도 하고, 하자니 많죠. 방법은 해야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꼭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요령껏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요. 21번. 우리말과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봤던 거죠, 여러분들. 한글은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한글이라는 건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지정이 된 거죠. 두 번째, 한글은 개 짖는 소리, 학 우는 소리까지도 완벽하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의성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적을 수가 있어?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을 때는 한글 맞춤법 규정, 아니죠. 로마자로 적어야 되니까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말에는 과거 몽골로부터 유입된 외래어도 포함되어 있다. 맞죠? 몽골에서 온 것 중에 가장 많이 오는 게 뭡니까? 새,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가까운 곳에 보라매요. 몽골에서 온 거예요. 보라매. 우리말 아닙니다. 뭐 볼 것도 없는데 하여튼 많이는 들어봤죠. 보라매역이라고. 자, 22번.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평음, 경음, 유기음과 같은 삼중체계를 보이는 것은 파차름과 마차름이다. 잘못했죠. 파차름과 파여름이죠. 그래서 파자가 들어가는 게 넓은 범위에서 뭐다? 파여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몇 중체계? 삼중체계. 파여름의 삼중체계. 바다가 자가 되겠죠. 됐죠? 두 번째, 한국어의 단모음에는 어, 에, 위, 왜도 포함된다. 맞나요? 단모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분명히 이중모음적 성격을 가진 단모음이었죠. 단모음 체계하면서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3번 지읒, 치읒, 치읒, 지읒, 즈읒, 쯔를 발음할 때는 파여름의 특성도 확인된다. 이게 파여름의 몇 중체계이기 때문에? 3중체계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발음은 이걸 못하고 우리나라는 이것을 발음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B와 P를 정확히 구분 못하지만 외국인들은 B와 P를 정확히 구분하겠죠.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야와 워에서 확인되는 반모음은 각각 뭐? 아 계열과 오 계열에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다음은 한국인 교사가 외국인들에게 설명한 한국어의 특질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기억. 한국어의 특질 중에 하나는 교착어로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 발달. 맞죠?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거 맞습니다. 두 번째, 리을. 한국어의 특질 중 하나는 상하관계를 중시하던 사회구조 때문에 높이법이 발달했다. 유교와 대가족, 그 다음 문화. 높이법 발달 맞고요. 세 번째, 티귿. 한국어의 특질 중에 하나는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오는 수순이라 끝까지 들어야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주술의 호응도 잘 안 됩니다. 리을. 한국어의 특질 중에 하나는 어두의 특정 자음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 이게 뭐죠? 두음 법칙이죠. 그래서 뭐가 올 수 없습니까? 니은과 리을이 올 수 없는데, 리을은 당연히 올 수 없는데, 니은은 무슨 는? 국외음화된 니은이 올 수 없는 거고, 어두 자음군도 올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누구는? 북한 애들은 이걸 사용합니다. 리발소라고 하죠. 우린 이발소인데. 우리는 뭐 이형택 하는데 거기에 리형택이죠. 리형택. 근데 선생님이 유씨가 아니고 류씨는요. 그 버들육자라서 원래 류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류 성씨가 없어서 전부 유입니다. 유. 두음법칙 때문에. 근데 이제 류씨 같은 경우는 유도 쓰고 류도 쓰는 거죠. 그럼 미음이 정답이네요. 한국어의 특질 중에 하나는 음절 끝에 오는 자음도 음절의 첫 소리와 같이 모두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는 게 아니고 발음은 몇 가지로만 7개로만 음절 끝소리에 의해서 그녀 다리만 봐요 7개로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것.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언어 일반성까지는 여러분 괜찮죠 지금? 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뒤에 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다음 중 차별적 언어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24번에서. 그것은 학교에서 학부형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될 일인 것 같군요. 학부형이 문제죠. 학교를 가는데 누구? 아빠와 형이 간다는 얘기잖아. 뭐만 가는데. 두 번째, 이 소설의 작가는 처녀작으로 당시 문단의 호응이 매우 컸던 작품입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처녀작. 그럼 뭐 잘되면 총각작인가? 3번 살구색 옷을 입으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므로 주의해서 입어야 합니다. 살구색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살구색이 아니라 살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그게 인종차별적 색이라 그래서 살구색 이런데 왜 인종차별적인지 전 진짜 궁금하거든요. 살색이. 우리 검정색, 하얀색을 얘기하는 이거 살색인데 이게 왜 인종차별적인 거지? 검정살색하면 인종차별적인 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좀 흑인을 이렇게 드러내는. 근데 살색이라는 거는
각각의 민족마다 색이 다르다라는 건데 그게 왜 모르겠어요. 살구색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번째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복지 정책이 날로 더 발전하고 있으니 미망인의 문제도 곧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미망인. 25번. 다음 국어의 형태적 특징입니다. 여러분, 형태적 특징은 뭘 찾는 겁니까? 품사와 어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두 개 뒤에 온다. 이건 뭐죠? 통사적 특징입니다. 문장 전체를 보고 나서 봐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맞죠? 품사에서 동사, 형용사는 용언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품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건 문장 전체를 보는 통사적 특성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번째, 언어의 유형 중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 문장 전체가 들어와 있죠. 그럼 통사적 특성입니다. 26번. 미출진 색채어의 뜻이 원래의 뜻과 가장 멀어진 건 뭘 찾으란 얘기입니까? 감각적인 걸 찾는 게 아니라 비유적 표현을 찾으란 얘기겠죠. 경거망동하는 것을 보니 싹수가 놀았다. 어느 누가 들어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은 거짓말이 빨갛다는 게 아닙니다. 빨간 완장을 찬 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라 그랬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뭐 관용적 표현으로 쓰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관용적 표현이 비유적으로 굳어져 버린 말이니까. 되셨죠? 정답 2번이고요. 한마디 말해도 시퍼런 가슴에 멍이 든다. 가슴에 멍 들 수 있어요. 여기 어떤 흉부라는 명칭이 가슴 안에 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밤을 하얗게 세운다가 왜일까요, 여러분들? 밤을 세우면은 깜깜한 밤을 세우면 뭐가 나타나요? 밝은 아침이 오죠. 그러니까 하얗게 세운 거예요. 세웠으니까 하얀색이 됐잖아요, 지금. 젊음을 불태워라. 열정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 불태울지 모르겠지만. 왜? 근데 저도 만약에 수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학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돈에 구속되지 마라. 젊었을 때 내가 직장을 잡기 전에라도 단 1년만이라도 돈에 구속이 되지 말고 한번 살아봐라. 실컷.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라. 젊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자기가 몸으로 뭔 일을 해서라도. 그때 딱 1년만큼은 오래 하면은 평생 어려우니까 1년만큼이라도 꼭 해보라고 합니다. 해봤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을 하면, 만약 합격하면 휴직을 1년을 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 꼭 해보고, 왜냐면 이제 계속 다니다 보면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이루면 이게 어렵잖아. 꼭 해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 사는 것도 좋고, 한 6개월 이상 외국에 한번 나가봐서 배낭여행도 좀 해보고, 여기저기 좀 싸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젊음을 좀 불태워보고, 젊으니까 안 먹어도 괜찮고 즐겁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 1년 동안 내가 어디 여행 갈 수 있다면 갈래 안 갈래? 그거 봐요. 지금은 생각도 다르죠. 지금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 과감하게 휴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고 가자마자 발령 나자마자 저기요, 저 1년 쉽게 이런 싸워줍는 발언을 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은 20대 때 30대면 또 어때요? 괜찮잖아. 할 수 있을 때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셔서 27번. 국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국어는 아름다운 고향과 같이 수식어가 뭐죠, 여러분들? 아름다운이죠. 피수식어는요, 고양이죠. 고향은 고향인데 어떤 고향입니까? 아름다운 고향이라니까 수식어 앞에 무엇이 온다? 피수식어 앞에 뭐가 오는 거죠? 수식어가 앞에 온다라는 거 맞죠, 분명히. 두 번째, 일반적으로 국어의 단모음은 10개입니다. 이, 에, 아, 어, 오, 우, 으, 왜, 위 10개 인정 맞습니다. 3번, 국어는 단어 형성법 발달 맞습니다. 형성법이 발달된 거 맞죠? 작은 집, 벗어나다든가 같은 파생어, 군소리, 날고기와 같은 합성어가 많다. 뭐가 틀렸을까요? 작은 집, 벗어나다는 합성어인데 이거는 파생어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합성어가 되는 거죠.
반면에 군소리와 날고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군과 날은 하나만을 가지고는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거와 연결될 때 어떤 의미를 갖는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어와 무엇이 합성어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4번 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높임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왜?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런데 크게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되는 것도 맞습니다. 28번 한국어의 특성으로 맞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한국어는 첨가어이므로 접사나 어미 발달 맞고요. 한국어에는 주어가 잇따라 나타나는 문장 구성이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주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가 가능한 겁니까? 주어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철수는 밥을 먹었고 철수는 국을 먹고 철수는 반찬을 먹었다도 가능하죠. 근데 이때 같은 주어니까 생략해서 철수는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주어 생략도 가능한 거죠. 세 번째, 한국어에서 관용어는 항상 체온 앞에 온다. 맞습니다. 문장 이동이 자유로운 건 뭐죠? 부사입니다. 부사와 부사. 한국어의 관용사는 형용사처럼 활용한다. 아니죠. 활용하는 건 뭡니까? 관용어? 동사, 형용사, 그리고 하나 더 서술격 조사이다. 철수는 학생이다. 철수는 학생이고 학생이며 학생이니 이런 식으로. 근데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조사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건 틀린 거예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서술격 조사. 조사잖아요. 조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서술격 조사는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29번. 다음 중 순화해야 될 일본어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돈가스. 돼지고기 튀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절대 안 쓰죠, 여러분들도. 돈가스 그러지 돼지고기 튀김해요. 땡깡은요, 생떼로 바꿔야 되겠죠. 땡깡 부리지 마, 생떼 쓰지 마. 땡땡은요, 물방울. 땡땡이니까 물방울 무늬. 노다지는요, 여러분 이거 민간 어원설에서 잘못 나온 말인데 노다지는 원래 순국어입니다. 근데 잘못해서 노터치에서 나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민간 어원설에서 잘못 나온 말인데 순우리말 맞고요. 안하고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붕장어. 아직도 시골 가면 안하고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붕장어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들 먹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이제 바닷가 동네에 살다 보면 민물고기가 맛이 없어요. 탄력도 다르고 냄새도 나고. 요번에도 가서 회를 먹었는데 시장에 가면은 제주도 가면 시장에 가면 회를 뜨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제주도 시장에 가면 그런 말 들어봤어요. 회를 동물시장이나 이런 데서 먹으면 싸게 먹을 수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횟집에서 먹는 것보다 시장에서 회를 뜨면 싸게 먹는다. 요만한 거에 10,000원씩 합니다. 근데 타지 사람이 올 때는 싸다라고 생각하는데 비싼 겁니다. 왜냐면 제주도 도민들이 가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그거 한 3배 정도 줍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타지 사람이 올 땐 그것도 많아 보이고 싸 보이는 거예요. 10,000원이니까. 근데 제주 사람들은 야 저걸 10,000원씩이나 주고 먹어? 바로 여기 가면은 그러니까 이만큼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줘. 양이 한 3배 정도 돼요. 말하면 안 와요? 그래서 요번에도 회를 먹고 싶어서 밤에 문을 닫아서 이제 놀러 갔다가 밤에 야 시장 구경하러 가자 해서 갔다가 회 있길래 먹고 싶어서 타다 닫았으니까 횟집은 보통 10시 이전에 문 닫습니다. 10시까지 하는 건 관광객들 때문에 남아있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서 20,000원씩 샀어요. 회 사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안 그래도 회 먹고 싶었다고 하면서 다음날 가자고. 우리 모치는 오리지널 토착 세력이니까 원주민이니까 70년 가까이 지키고 계시잖아요. 이 땅과 함께 제주도 땅과 함께.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가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안 사거든요. 근데 시장이 골목 하나를 이렇게 지나가면 횟집이 있잖아요. 거기서 관광객들은 거기서 회를 파는 것도 몰라요. 사실은 고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지. 그래서 회 주세요 하면은 어제 그러니까 20,000원어치니까 택도 없이 모자랐는데 20,000원어치 샀는데 회가 남아요.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3배 정도 줍니다. 굵기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아이고 뒤에 골목. 제주도뿐이야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제주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양을 줘요. 양을 줘요. 어느 동네요? 어디요? 동물시장. 동물시장. 어. 동물시장이. 애니멀 마켓이 아니라 동물이요. 이스트 마켓. 이게 영어로 알아듣. 무슨 지금 에버랜드도 아니고 동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맨 앞에 나오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싸게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먹는 것보다 쌀 수도 있어요. 가게 이름이 없어요. 가게 이름들인데 그 가게 이름 난 모르지. 근데 우리도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저씨한테 아니, 우리 사투리 쓰니까 제주도 말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쪽은 내놓고 파는 게 아니라 그거 알죠? 되도록변에 보면 되도록변의 상가는 관광객들을 위한 거고 뒤쪽으로 가야 원주민들이 다니는 맛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한 2, 30m 밖에 안 되는데 골목을 한두 번 꺾냐 안 꺾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 양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라고. 그냥 무조건 구석진 데를 찾아가야 되는 구석내에 가는 게 회를 이렇게 랩에다가 맛있게 이렇게 싸가지고 만 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도 맛있겠다 싸다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근데 그 골목에서 이렇게 좀만 올라서 한 번만 꺾거나 뭐 어디론가 꺾으면 뭐 횟집이 쫙 있어요. 무슨 회 상해 막 이런 거. 거기 보면 수족관에 막 고기가 나 막 다니는 데 가서 아저씨 여기 회 파나요? 하면 거기서 사면은 3배 가까이 나옵니다 양이. 내 이름 대도 되죠. 그럼 그 회 사는 사람이 칼 들고 이 사람 뭐야 이러겠죠. 거기 친구 선생님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사투리 쓰면은 사기를 덜 칩니다. 장사꾼들이다 보니까. 왜냐면 사투리 쓰면 사투리 쓰니까 제주 사투리를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색하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됐으면은. 아무도 못 쓰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분명 사투리 쓰는데 저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이게 보이니까 그냥 이 사투리 쓰면은 다 알아서 줘요. 알아서 하면은 그냥 그다음 물어보지도 않고 10,000원. 아니 뭐 이거 예를 들면 5명이 먹을 건데 하면은 보통 5인분 주잖아요. 양이 많아도 팔아야 되니까. 근데 사투리 쓰면 아유 그 3인분 사도 충분하다고 20,000원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설프게 거기 갔다 하더라도 5명이면 5인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기는 아니지만 양이 많이 해서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사투리 쓰면은 나중에 욕먹으니까 지역도민이잖아요. 그러면 또 욕을 할까봐 아유 3인분이 충분하다고 말립니다.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뭐 감숙감 하면은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끔씩은 제가 그럴 때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는 사람이 와가서 야 횟집 하면 거기 시장 거기 찾기는 쉬우니까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가면 뭐가 양쪽으로 보면 보일 거야. 그 중에 수족관 있는 데 가가지고 회 떠달라 그래. 이렇게. 회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10,000원 정도면은 적당히 먹습니다. 특히 술 먹으면서 같이 먹을 거면 한 사람이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먹어요. 괜찮지. 그래서 바로 한 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때마다 나오는 신선한 것들. 만약에 얘 뭐 광어철이다 광어가 거기 많이 있잖아. 많이 나니까. 그것들이 나오고 방어철이다 방어가 나오고 이런 식이니까. 가장 근데 그 앞에 나온 건 광어, 방어 뭐 다 섞어서 10,000원 이렇게. 좀 다릅니다.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생각해서 가셨을 때 그렇게 가는 게 싸고 더 많이 먹고 좋다 이거죠. 자, 다시 넘어가셔서 28번 넘어갑니다. 한국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건 한국어는 첨가의 힘으로 접사나 어미 발달된 건 맞고요. 미안합니다. 30번. 법률 용어를 순화한 것 중에서 옳지 못한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거. 읽을 줄 알아야 뭘 하지. 목리자입니다. 이건 쉽게 읽을 수 있죠. 목리자. 목리자는 이익이 어두운 자가 아니고요. 이익을 쫓는 자. 또는 이익이나 덕을 본 자, 본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도 바뀌어도 된다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익을 얻은 자 이래도 누구도 이거는 중의적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한자를 계속 쓰다 보니까 목리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있습니까? 은비입니다. 은비. 그래서 숨김, 몰래 감춘다 이렇게 바꿔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요.
해태하다, 게을리하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정도는 읽겠지. 국어, 도량 또는 개굴창 맞고요. 다섯 번째는요, 위기하다, 내버려 두다는 뜻입니다. 이런 한자는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1번 밑줄진 표현을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선거법의 접촉을 해당 여부를 검토하다가 아니라 선거법 해당이 아니죠. 위반 여부를 검토하다. 1번이고요. 국력 배양에 한층 더 매진하다로 고칠 수 있고요. 그들은 전세버스, 여러분 대절버스란 말 들어봤어요? 어른들 쓰시니까 야 버스 대절버스 이런 거죠. 이거 전세버스. 근데 요즘엔 다 전세로 고쳐 있죠 지금. 검찰에서는 악덕 상인들의 매점, 사재기를 단속하기로 했다. 근데 아직도 뉴스에서 매점 매석이란 말 씁니다. 사재기란 말이 아니라. 정답 1번이고요. 32번. 다음 밑줄진 표현을 순화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현장 방송, 생방송으로 바꿨대요. 아니죠. 생방송을 뭘로 바꾼 겁니까? 현장 방송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정답 1번이고요. 척사대회, 윷놀이대회. 여러분 이건 찍을 수도 없는 거예요. 윷놀이가 척사인지 모르니까. 세 번째, 작물을 은닉하다, 숨기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거고요. 콘크리트 양생 중, 굳히는 중, 가처분이 아니라 임시처분. 33번, 다음 제시된 순화어 중에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방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설계도면 아닙니다. 설명서입니다. 적에 좋지, 알맞게 좋지 맞고요. 개첨하고를 걸고 번면이 비탈면. 34번, 밑줄 친 부분을 잘못 순화한 것 그랬습니다. 이번 호의 논문 심사 결과를 모든 이사분들께 우편으로 송달했습니다. 보냈습니다. 송달을 보냈습니다로 고치는 건 맞고요. 2번,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들은 선거가 끝나고 모두 철회되었습니다. 취하했대요. 여러분 철회가 뭡니까? 이미 제출을 했거나 또는 주장한 것을 다시 회수해서 번복하는 게 철회입니다. 그럼 이건 뭘로 고쳐야 돼요? 거두어들인다 이런 식으로 모두 거두어들였습니다. 취하면 뭡니까 그러면? 신청했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뭐하는 거? 취소. 그럼 취하를 고치면 뭐가 될까요? 물음 정도가 되겠죠. 무르다 할 때 물음 정도가 되겠죠. 3번, 아무래도 이번 조치는 부속 기관들을 통폐합하려는 당국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순서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맞죠? 네 번째, 이 건물 출입증의 출입문에는 자동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 맞고요. 35번, 한자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법에 저촉되다, 법에 걸리다라는 말이군. 맞습니다. 식별이 용이하다, 눈에 선하다가 아니라 분별해서 뭐하다? 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식별이 용이하다, 분별해서 알아보다. 이 정도는 알죠? 느낌 많이 쓰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촉수를 언금하시오, 손대지 마시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촉수 언금이란 말을 굉장히 팻말에 많이 붙였습니다. 문화재 같은 데 보면 촉수 언금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한자어로 그것도. 근데 지금은 여러분 올라가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오 써져 있죠. 그때는 뭐 촉수 언급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작물을 은닉하다, 범죄 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남의 물건을 숨긴다라는 말이군. 맞습니다. 36번, 공문서의 표현을 쉽고 바르게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정기일 내에 정한 날짜 안에 맞고요. 익년도 다음에 맞고요. 재입차례에 부하고 재입차례를 붙이고가 아닙니다. 뜻은 맞아요. 근데 붙이고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붙이고입니다. 붙이다는 뭡니까? 우표 따위를 딱 들러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붙이고가 되는 겁니다. 재입차례 붙이답니다. 붙이다가 아니라. 국유재산의 관리 보관을 해태하거나 국유재산의 관리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맞고요. 37번, 다음 순화의 입장에서 고쳐 쓴 것이라 바르게 고쳐 썼다고 볼 수 없는 것. 김 과장은 은행 구자를 개설하려고 수순을 밟았다. 김 과장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고 절차를 밟은 건 맞고요.
영화는 포스트잇에 담긴 내용을 이모티콘으로 다시 정리했다. 영희는 붙인 쪽지에 담긴 내용을 그림말로 다시 정리한 건 맞네요. 개인 프로듀서는 생방송을 마치자 가건물을 통해 나가버렸다. 개인 프로듀서는 직접 방송을 마치자 임시 건물을 통해 나가버렸다. 직접 방송이 아니고 무슨 방송? 현장 방송. 검찰에서는 악덕 상인의 매점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미제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에서는 악덕 상인들의 매점이 사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미제 사건은 해결 안 된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김 씨는 새로 쓴 곤색이 아니라 감색이죠. 기스가 아니라 흠은 맞고요. 38번. 다음 단어들을 우리말로 바르게 바꾼 것. 프리미엄은 뭡니까? 덤. 맞네요. 2번은요. 체크리스트는 관찰 명단 아닙니다. 점검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면 점검표 이렇게 써진 화장실 많습니다. 지금. 소택지는 작은 땅이 아닙니다. 소택지는 늪지대 또는 뭐 습지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개전의 정은 개선의 정책이 아니고요. 뉘우치는 삐치입니다. 중과세는 이중과세 아닙니다. 중과세 무거울 중이잖아요. 세금을 무겁게 매기다는 뜻입니다. 한자가 있죠. 무거울 중으로 됐습니다. 자, 기출 변형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